안녕하십니까. 팔체질TV의 강남무림 한의원장 배철환입니다. 오늘은 팔체질의학의 특효와 한계점이라는 그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상의학은 전무후무한 이 위대한 체질의학입니다. 사람을 넷으로 나누어서 같은 질병이더라도 다른 약을 쓴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이 사상의학인데요. 팔체질의학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각 체질별로 맞는 침법을 개발해 가지고 사람 몸에다가 특히 이 주관절, 슬관절 이하의 오수혈을 이용해서 침을 구사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특수한 의학입니다. 두 가지 다 사람의 체질을 논하고 체질에 나누어서 4가지 혹은 8가지로 나누어서 약을 쓰고 침을 쓴다는 점에 의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아주 특수한 의학입니다. 이 체질을 분류해서 치료한다는 의학은 서양에도 없을 뿐더러 중국, 일본에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의학이고 지금 몇몇 한의사에 의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으로 대단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침은 말이죠. 팔체질에서 놓는 이 침은 우리의 이 경락에 흐르는 경락의 기운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경락의 기, 그걸 이제 경기라고 한의학적인 용어인데요. 경락의 기운을 조절해서 실한 경락은 억제시키고 허한 경락은 상승시켜 가지고 조절을 해서 오수혈을 통해서 조절을 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침법입니다. 이 팔체질 침은 이미 조선시대에 개발된 오행침법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제 발전된 의학인데 이것을 체질별로 구분해서 치료할 때 더욱더 큰 효과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침은 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약은 약과 음식은 약식 동원이죠. 약은 먹어서 그것이 우리의 피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약은 혈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침은 기로 작용하고요. 약은 혈로 작용한다.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체질의학에서는 더군다나 침만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연구를 하고 체질침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약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이 창시자를 만나서 사사를 받을 때도요. 약은 겨우 토양체질은 독할지향탕이다. 토음체질은 양격산화탕이다. 모양체질은 열다한소탕, 청심연자탕, 모금체질은 태음조이탕 혹은 조이승청탕, 수양체질은 십전대보탕, 수음체질은 십이미관중탕, 금양체질은 오가피장척탕, 금음체질은 미우등식장탕 이렇게 각 체질별로 한 가지 약 정도만 처방 정도만 겨우 구사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많은 병들이 약을 써서 치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처방이 미미했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안 나거나 미미하거나 이런 실정이었죠. 그러나 체질침이 가벼운 병에는 초반에 몇 번 동안 한 4, 5회까지는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침의 그 탁효 때문에 환자들이 끊임없이 많고 지금도 체질침을 시술하는 한의원에는 환자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침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반짝하고 탁효가 납니다. 그러나 많은 체질침을 구사하는 의사들이 약물 연구를 소홀했기 때문에 중병이나 난치병은 체질침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이요법과 발효음식과 체질적으로 분류되어서 증을 찾아서 변증해서 쓰는 약물이 필요합니다. 이 약물은 팔체질의학에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의학이라는 이런 분야를 통해서 연구가 되어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비염이 있는데요. 비염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자, 콧물이 줄줄줄 나는 이런 수양성 콧물이 나는 이런 비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코가 건조해서 코딱지가 생기고 건조해서 매일 가습기를 뿌려야 되고 이런 비염이 있습니다. 그걸 건조성 비염이라고 하자고요. 하나는 이제 수양성, 물이 줄줄 나오는 수양성 비염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 이런 두 가지 비염이 있을 때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서양의학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건조성 비염, 수양성 비염, 위축성 비염, 만성 비염, 알러지 비염, 치료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러지 비염은 물론 알러지를 억제하는 약을 쓰지만요. 대부분 비염, 심지어 축농증 이런 것은 약들이 비슷비슷하고요. 또 축농증 정도로 되면 양약이 잘 듣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수양성 비염과 건조성 비염을 예를 들었을 때 완전히 이 병의 원인은 체계가 다르고 그 병근이 다르고 병인이 다릅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한의학에서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병인에 따라서 수양성 비염은 대체로 콧물이 줄줄줄 나는 사람은 말이죠. 잘 주위에 있어 물어보세요. 추우면 더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체로 추우면 더 합니다. 찬바람을 쐬서 콧물이 줄줄줄 나기도 하고요. 여름에도 심지어는 에어컨을 쐬면 콧물이 줄줄줄 나고 몸을 선뜻하게 하면 추위를 타면 콧물이 더 나오고 아침에 온도가 찰 때 이때 콧물이 더 하고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반면에 콧물이 건조한 건조성 비염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위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점막이 나빠서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폐의 열 때문에 열이 우리 몸에 가해졌을 때는 건조감을 빨리 느끼게 되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습기가 있을 때 습기를 말리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도 습기가 말리지만은요. 습기가 있고 물이 있을 때 열을 갖다 대면은 습기가 빨리 기화가 돼서 날아가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코가 건조하다는 것은 내 몸에 열이 있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입이 마른다. 눈이 건조하다. 이것은 다 속에 열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콧물이 줄줄줄 나오는 이런 수양성 비염은 열이 있다기보다는 반대로 몸속에 냉기가 있다, 한기가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두 가지 병에 따라서 약은 정반대의 약을 쓰게 되겠죠. 그렇지만 서양의학에서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찬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혹은 열이 있는 걸 식히거나 습한 걸 건조하게 하거나 건조한 사람을 윤하게 하는 이런 방법은 서양의학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참 재미있게도 육기, 풍, 한, 서, 습, 조, 한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적절한 처방들이 있습니다. 풍을 몰아내는 처방, 열을 몰아내는 처방, 한사를 몰아내는 처방, 습을 몰아내는 처방 이런 것들이 성립되어 있고 또 장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염이 있다 그러면 코는 호흡기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는 폐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폐를 따뜻하게 하는 약 혹은 폐에 열을 내리는 약을 쓰면은 건조성 비염과 이런 수양성 비염이 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 있어서는 그런 병명이 그닥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증상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증상이 건조하냐, 물기가 있느냐, 추울 때 더 하느냐, 더울 때 더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증상의 원인을 보고 판단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한의학은 보다 정교하고 보다 기술이 뛰어난 의사를 찾았을 때 올바른 치료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은 이만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